자, 반갑습니다. 용침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이스 레시피 알려드릴 건데 보통 아이스 레시피 내릴 때 그람수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비율 조정을 하죠. 근데 요번에는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비율 조정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이제 응용해서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리리 드리퍼나 이제 플랫바텀형 드리퍼 사용할 때 제가 팁으로 많이 알려드리긴 했을 텐데 팁 영상 있거든요. 요 상단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. 먼저 이제 요번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아이스 레시피를 내릴 때 뜨겁게 내려서 한 번에 칠링을 하잖아요. 이번은 마일드한 커피가 키워드가 되니까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얼음을 받쳐놓고 추출을 하는 레시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요즘에 막 칠링락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향미 성분들을 좀 더 임팩트 있게 가둬둘 수 있게끔 이렇게 뜨겁게 내려진 애들이 바로 칠링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드실 수 있는 레시피로 알려드릴 겁니다. 그래서 린싱을 하실 때 서버에 드리퍼를 올려두지 않고 뭐 커핑 컵이나 그냥 일반 컵이 있으시면 올려두신 다음에 따로 린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리리 드리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예열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다크 로스팅 된 커피를 추출할 때는 낮은 물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열을 충분히 하셔서 약간 뜨겁다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린싱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런 플랫바텀형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린싱을 한 다음에 요 밑에 물이 좀 고여있는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빼주시면 고여있는 물이 좀 빠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, 동일하게 따뜻한 거 내리실 때랑 17g을 사용할 겁니다. 근데 추출 비율을 줄여서 1대10 비율로 170g 푸어링하는 레시피로 알려드려 볼 거예요. 나는 그래도 마일드한 거 좋기는 한데 너무 연하다 라고 하시면 뭐 붓는 물량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. 150에서 160 정도까지는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바로 추출하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바뀌는 포인트는 물 온도는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요 분쇄를 더 곱게 가할 겁니다. 그래서 증량을 하거나 뭐 추출 비율을 엄청 줄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쇄는 조금 더 곱게 가져가야 된다. 그래서 평상시에 분쇄하시는 거를 핫을 기준으로 했을 때 0.5칸이나 1칸 정도를 조금 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물 온도는 그대로 88도 사용할게요.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 평탄화 해주시고, 뜸 물량도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. 뜸 물량은 지난번에 이제 40g을 부어줬었죠. 근데 5g 정도 줄일 거예요. 그래서 2배수에 가깝게 35g 부어줄 겁니다. 자, 그러면 추출을 해볼게요. 자, 뜸 시간은 5초 정도 더 늘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35g 부어주고 40초 뜸을 들이겠습니다. 좀 더 성분이 더 빠져나올 수 있게 시간은 5초 정도 더 부여를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90g의 물을 부어줄 겁니다. 물줄기는 따뜻한 거에 비해서 조금만 더 가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을 좀 더 벌어서 그래도 마일드하지만 성분들이 좀 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5g까지 따뜻한 거 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해서 표면에 타닥타닥 소리가 나게끔 물을 부어주세요. 물 붓는 인터벌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분 15초가 됐을 때 170g까지 나머지 물량을 부어주시면 돼요.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표면에 이제 소리가 나게 물을 부었죠. 근데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소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굵게 부었단 말이죠. 근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붓는 물량도 적고 그 다음에 물줄기도 조금 더 가늘게 부어서 이게 추출력이 떨어지거든요. 결국에는 그래도 마일드하게 먹긴 하겠지만 커피 성분들을 더 빼내긴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낙차를 줬을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 이렇게
공기방울이 생기면서 커피 입자들이 이렇게 뒤섞어 주거든요. 그러면 커피 성분들이 더 잘 빠져나오게 되는, 균일하면서도 잘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,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은 물량으로 성분들을 쭉 빼내야 되니까 2번 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분 30초 정도 됐을 때 제거를 해줬는데, 따뜻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추출이 끝날 거예요. 근데 추출 시간보다는 그냥 물량과 이 물줄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은 커피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으로 바뀌기는 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시간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제가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긴 하니까 그거 보시고 좀 분쇄도나 다른 거를 좀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좀 얼음이 많이 녹았죠. 그래서 더 시원하게, 그다음에 더 오랫동안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얼음을 조금 더 준비해 두셨다가 잔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는 딱 마일드하고 마시기 딱 좋거든요. 근데 만약에 얼음을 따로 준비 안 해 두시고 이 정도의 얼음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녹은 상태로 드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스 레시피를 이렇게 내리실 때는 서버를 조금 더 큰 걸 사용하시면 좋겠지만,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얼음을 조금 더 충분히 준비해 두셨다가 따라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셔서 아이스도 마일드하고 좀 다크로스팅을 먹었을 때 사실 좀 자극적이게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더 편안하게, 그 다음에 너무 레시피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성을 쏟아야 되는 레시피들이 많다 보니까 좀 편하게 즐기는 레시피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레시피를 통해서 다크로스팅된 커피도 조금 더 매력적이게 여러분들이 내려서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컨텐츠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를 느끼실 만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